가끔 사람들은 연인 사이에서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는 속설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 동양의 전통과 철학에서도 선물에는 조심해야 할,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냥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물의 의미와 기운을 중시했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도 조심해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가위를 선물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피해야 하고,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시간이 끝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지혜와 풍수를 고려하여 어떤 선물들이 금기시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나 받을 때 이를 실천하여 행운을 누리길 바라며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대박운을 누리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세요. 선물은 그저 물건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받는 이에게 행운과 복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물은 아무렇게나 주어선 안 되며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선물의 의미가 명예, 행복, 재물, 번영을 상징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선물은 그 안에 깊은 의미와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를 상징하는 선물은 받는 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상징하는 선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해야 하며 의미 없이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들은 이 5가지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물건들은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집에 들이면 흉한 기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절대로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개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모자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모는 관직에 따라 착용이 달랐으며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직에 맞춰 모양과 스타일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을 받을 때도 이러한 격식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명예는 개인만의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모자는 명예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예전의 풍습에 따르면 사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갓을 흐트러지지 않게 쓰는 것이 명예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갓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갓끈을 빌려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갓 자체를 빌려주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집에서 기르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뿐만 아니라 집안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기르는 나무나 식물을 가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이 집안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직접 돌보고 키운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 식물은 이미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마치 가족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식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식물은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물을 건네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누군가에게 식물을 선물해야 한다면 식물 자체를 건네는 것보다는 식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식물을 존경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분에게 좀 더 적절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책입니다. 책은 개인의 지식과 학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책은 단순히 읽을 거리가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친필 서명한 책을 받는다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내 책장에 있는 책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풍수학적으로도 개인의 학식과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의 책을 선물해야 할 대상은 매우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책은 나의 지식을 전수받을 제자나 내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자나 후배들에게 책을 선물함으로써 나의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나의 학문적 권위와 성취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오래된 가구입니다. 가구는 풍수학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가구라면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결코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를 남과 나누는 것은 분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번 들여놓은 가구를 절대 바꾸지 않으셨고 버리는 것조차 꺼리셨으며 가구가 아내의 것이라면 아내가 집을 떠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남편의 것이라면 남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식의 것이라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를 남에게 함부로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는 가정의 일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만약 가구가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대신 적절하게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운이 깨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지갑을 사용했으며 반드시 지갑 안에는 자신의 문양이나 글을 새겨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특히 자신이 사용하던 예전 지갑은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새 지갑을 선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 장래를 함께할 사람이나 같은 경제권 아래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내가 부자니까 내 재물을 너와 나누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가족 간에는 행복이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남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재물이니 이를 통해 나누어진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갑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지갑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갑은 결코 남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된 가구입니다. 이 가구는 이전에 사용한 사람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유명한 인물의 소유물이라면 절대 가져오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질서와 행복, 안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되지 않은 가구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서 가구를 얻을 때는 그 소유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를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가끔 아파트에서 버려진 가구를 가져가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구는 그 안에 사용한 사람의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이 사용한 가정용품들입니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이나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가정 내 불화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위나 칼과 같은 물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집안에 나쁜 영향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 안에 담긴 사연과 에너지로 인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집안에 가져오면 부정적인 기운이 퍼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남에게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꼭 가져오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그 물건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망자의 유품에 관한 것입니다. 망자의 물건은 일반적으로 맑은 날에 불태워 하늘로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부모님의 물건도 이에 해당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의 유품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흉한 기운을 지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의 영역과 사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생의 영역에 속한 물건들은 긍정적으로 변환될 수 있지만 사의 영역에 속한 물건들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집안에 두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유품이라면 상대적으로 사의 기운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유품들은 오히려 추억과 애정을 담고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망자의 물건을 불태워 하늘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고 생의 영역에서 사의 기운을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듯이 풍수학은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통해 길과 흉을 판단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